네, 그러면 보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는 이제 파킨슨병 상킹곤란 특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작업 지도사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는 현재 상킹곤란의 현황, 그리고 상킹곤란의 특징, 그리고 그거에 맞는 평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실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 상킹곤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은 주로 이 논문의 자료를 입각하에 제가 이제 발표 자료 준비를 했고요. 그 논문 내용이 파킨슨병 연화 장애의 양상과 평가라는 내용의 논문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상킹곤란의 현황입니다. 어, 상킹곤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 특히 파킨슨병에서 상킹곤란은 특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는 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약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런 걸로 통해서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먹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면 영양 상태가 악화되거나 탈수를 초래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가장 높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파킨슨병 상킹곤란의 유병률이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11%에서 81%까지 되게 차이가 크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이 높은 비율로 상킹곤란을 경험한다고 여러 논문들이 자료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대부분들이 건강한 노인 대조군에서 3.2배로 높게 보고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관적인 상킹곤란 증상은 파킨슨병 환자 중에 35%만 호소를 하는 반면에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82%의 파킨슨병에서 상킹곤란이 확인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자 본인은 이 상킹곤란이 있는지 모르지만 막상 이제 연화 검사를 통해서 해보면 상킹곤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전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상킹곤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그냥 살고 있다가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갑작스럽게 상킹곤란이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통해서 상킹곤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영화 검사, 우리가 이제 그 상킹곤란을 검사하는 걸 하는데 시행한 연구에서 93%의 환자 상킹곤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 환자 중 73%는 본인이 음식이나 음료를 삼키거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 90명의 환자 중에서 70명 정도는 나는 상킹곤란에 문제가 없다. 근데 막상 검사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상킹곤란이 영향을 많이 받는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킹병의 상킹곤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침 흘림, 약 삼키기 어려움, 씹기 어려움, 사례,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음식이 목에 달라붙음. 삼킨 후에 목소리가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걸걸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삼킨 곤란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모든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왜냐면 일반인도 다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잦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킨 곤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킹곤란에서 가장 좀 큰 특징이라고 하면 혀의 펌핑입니다. 이 혀의 펌핑이 이 식괴라는 말은 이제 음식물인데 음식물이 인두로 옮기기 전에 영국에서 관찰되는 혀의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전후의 운동인데 이상 운동증 같은 것들이 내 몸에서도 일어나지만 삼키는 운동을 영향을 주는 근육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은 정상 삼킴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 삼키면 바로 넘어가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정상인이 이렇게 음식물을 삼키면 바로 목구멍으로 해서 식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파킨슨병의 진화, 제 혀의 펌핑이란 증상으로 나오면 네, 보시면 삼키려고 하는데 보이시죠? 입을 넘기려고 하는데 계속 전후 움직이면서 흔들림이 계속 음식물이 넘어갔다 나갔다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삼킴에 지연이 생기고 이런 영향들이 목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킴 곤란의 문제를 야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 삼킴 곤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아까 병원에서는 저런 이제 그 삼킨 곤란을 영상을 통해서 푸시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이제 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되는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이 내용은 자가로 한번 우리 전사님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평가지를 제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총 15문항으로 있고 본인이 해당되는 것에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0점일 경우에는 아예 없다. 질문에 나는 이런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은 한 달에 한 번 이하 정도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럼 1점. 그리고 일주일에 1에서 7회 사이로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2점. 그리고 매우 일주일에 나는 이게 7회에서 10회, 7회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됐고,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나한테 좀 연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 있는 평가지라서 해석이 뭐 해석이나 이제 음식 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사과 쿠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씹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입안에 삼키는 입에 음식을 먹을 때 입안, 뺨, 혀 밑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거나 삼킨 후 입천장에 달라붙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번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음식이나 액체가 코에서 나온 적이 있는지 뭐 어쩌다 한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이나 일주일을 했을 때 이런 횟수가 잦은 있는 것 같다라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씹은 음식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 얼굴 근육들이 잘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입을 잘 다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씹은 음식이 입에서 뚝뚝 떨어진다면 입안에 입 둘레근이거나 얼굴 근육들이 잘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침이 너무 많이 고이는지 혹시 침을 흘리거나 침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씹은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 번 삼키는지. 이런 경우는 삼키는 힘이 약해서 한 번에 삼켜야 되는 것들이 여러 번 나눠서 삼켜야지 완전히 삼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 연화에서는 음식의 단계 난이도가 단단한 음식, 그리고 점도가 있는 음식, 그리고 액체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먹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에 따라서 연화 단계나 난이도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퓨레라고 밑에 써 있는데 퓨레는 우리 식생활로 보면 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이나 요거트 정도로 만든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다음, 식사를 할 때 음식 덩어리가 속에서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지, 그리고 액체를 삼킬 때 기침을 하시는지, 혹은 단단한 음식을 삼킬 때 기침이 나오는지, 걸리는지, 그리고 먹거나 마신 직후 쉰 목소리가 축축한 느낌과 같은 목소리 변화를 경험하는지, 식사 중에 기침이 기관으로 그러니까 기침 사례가 들리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식사 중에 혹시 호흡 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뽑기관염, 폐렴 등을 앓은 적이 작년에 있으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해주셔서 총 이제 밑에 마지막 15번을 빼고는 14번까지 해서 뭐 0점부터 3점까지 하면 총점이 아마 42점 정도 될 거고, 그래서 높은 점수일수록 좀 연하야 곤란에 좀 삼킨 곤란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의 식생활이나 나의 삼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4월 달 초에 만나서 이제 파킨슨 병이신데 연하 곤란으로 인해서 삼킨 곤란으로 이제 연하 치료, 연하 운동이 진행이 됐는데 나이대가 80대로 파킨슨 병 진단받은 지 15년 이상 되신 좀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주로 누워서 지내셨는데 갑자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입원 후 코트를 달게 되셨고 폐렴 증상은 완쾌가 되어서 퇴원 예정이었는데 폐렴이 완쾌가 되었는데 삼킨곤란의 문제를 제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가 콧줄 없이는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현재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연하 검사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뭐,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시는 입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 쪽에 의뢰가 왔고, 저희가 이제 가서 평가와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입원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식사를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콧줄을 달고 식사를 못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서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삼킴 보상 방법 그리고 연화 운동들을 적용을 시켜니까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콧줄을 빼셨고요. 근데 이제 씹는 것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는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력도 많이 찾은 상태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파킨슨병 우리 전사님들이 자기가 삼킨 곤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회복하고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내가 삼킨 곤란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삼킨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방법을 터득하고 계셔야지 어떤 이런 폐렴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삼킨 곤란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삼킨 상태인지 아까 평가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면 어떻게 먹어야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